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이제 2019년 거래일이 오늘 마쳤으니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사이에 그러니까 쉬는 날, 쉬는 날, 거래일, 쉬는 날, 쉬는 날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월요일인데 30일 월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거의 거래 대금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뭐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연휴 쉬고 싶지 않겠어요? 많은 주식 투자 인구는 전날 거래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5일 동안의 연휴를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빼고. 근데 외국인들도 어차피 거래를 쉬니까 뭐 특별하게 전날 무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래량 자체가 많은 종목들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내년도에 거래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어, 일단 오늘 배당락일로 오늘부터는 오늘 사는 사람들은 내년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D+2래 내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이에요. 즉 세금 때문에 배당을 포기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5,400억 정도의 개인 매도가 코스닥에서만 나왔고 코스피를 포함하면 거의 8천억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대량 매도가 개인들한테 나왔는데 이 개인들은 대부분 최대 주주가 아니라 큰 손들 개인 큰 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이제 중간중간 소액 투자자들도 껴있는 거죠. 세금과 무관한 배당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일단 어, 개인 사람 심리가 더 얻는 것보다 나의 손실을 피하는 쪽으로 손이 가는 그런 심리를 아시죠? 내가 벌어들일 이득보다는 그냥 일단 나의 손실을 피하는데 힘을 쓰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끌리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세금을 줄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어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모습이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즉 다시 세금 피하려고 뺐던 거를 오늘 다시 매수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배당 락일에는 개인 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오늘 개인 매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어땠죠? 코스닥에서 개인 매수가 종가까지 줄어들면서 74억으로 끝났어요. 코스피 1910억. 물론 코스피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많이 팔았고 다시 채우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오늘 사면 어차피 이제 세금과 무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사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개인들은 사려고 할 거예요. 외국인들도 같이 산 게 일단 긍정적인 거지만.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가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집중 체크를 했는데 개인 매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들 혹은 지금 투신권 들어오고 있죠. 이런 쪽에 자금에 잡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개인들은. 시장은 계속 끌어올라가고 있죠. 661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중대형주급 종목이 오늘 많이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 HLB라든지 메지온이 13% 올랐어요. 메지온이라든지 뭐 코미팜, 뭐 ABL바이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녹십자셀, 제넥신, 뭐 파미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좀 굵직한 종목들,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SFA 반도체, DBI텍 뭐 이런 종목들이 힘을 계속 이어가면서 BH나 원익 IPS나 반도체나 바이오들 굵직한 종목들이 오늘 천천히 힘을 계속 끝까지 받아낸 하루기 때문에 이런 중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계속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는 원래 올라가면 팔고 싶은 심리가 지금 가장 클 텐데 이틀 전에는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인들의 심리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지금 강한 때입니다. 원래는 오늘 코스닥에서 많은 매수가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다는 거는 일단 매도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거죠. 자, 이 심리는 1월 달에 혹은 2월 달, 1, 2월까지 혹은 1분기 내내 시장의 결과가
시장의 결과로서 가져올 겁니다. 어,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저는 8월 6일 이후로 긍정적이라는 시장이 단 한 번도 긍정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8월 6일 이후로는요. 당시에 남아도는 돈 있으면 다 주워 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조정을 거쳐가는 거니까.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이런 흐름 없는 상승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호도할 때도 그냥 언론은 언론일 뿐이고 언론의 반대로 생각해야지 오히려 시장을 잘 탈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한 번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는 라인을 이탈할 때도 불구하고 이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항상 보는 라인을 이날 이탈했고 이날 이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은 떨어지는 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올라가는 날은 또 금방 또 얘기 바꿀 겁니다. 이날 얘기한 것과 이날 얘기한 건 또 언론에서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날 얘기한 것과 이날 얘기한 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언론은 그냥 안 좋은 날은 그냥 안 좋은 날에 맞춰서 타이핑해서 쓰면 그냥 기사화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은 좋은 날에서 타이핑해서 써서요. 그러면 얼마 전 지난 얘기는 사람들이 까먹어요. 지난 얘기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금 기사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찬찬히 지나간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언론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언론이 이래도 돼? 왜 어제는 이랬는데 왜 오늘은 이래? 또 다시 왜 또 말 바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 상황이랑 대비되는 내용을 쓰면 누가 그 기사를 클릭하고 누가 보죠? 소비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사는 클릭 싸움입니다. 누가 많이 조회수를 이끌어내느냐. 그러니까 속보, 특종 이런 것들에 목 매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언론은 지금으로서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래 주식 투자하는데 언론은 반대로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얘기가 막 누적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금방 얘기는 바뀔 거거든요. 하루만 올라가도 분위기는 확 바꿀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이날이었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날. 제가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신규 새롭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기존에 계속 반복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새로운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생소한 얘기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싶은 거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날이죠. 이날 코스피가 이날 외국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팔아왔어요. 한 20일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일마다 팔죠. 11월 7일부터 이때까지 계속 한 달 내내 팝니다. 이때 외국인 매도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날에 가장 크게 이 이틀 동안 가장 개인들에게 겁을 주는 시그널들을 보냈어요. 언론 기사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누적되고 있다. 20일이 넘어갔다. 이거 정말 크게 하락할 징조다.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많이 써내면서 개인들이 역시나 왜 주가가 이 모양인지 알겠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팔고 있었으니까 외국인들이 괜히 팔 게 아니지. 왜 팔겠어? 나도 같이 팔아야겠다. 라고 맘먹게 될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개인들이 갑자기 그런 판단, 그런 언론들이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방송 기사들이 쏟아지고 나서 매도 결정을 한 순간부터 주가가 보시면 딱 봐도 그냥 2000포인트대에서 22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잖아요. 확 바뀌죠 분위기가. 개인들은 연속 매도를 하고 12월에는 원래 개인 매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자극화시킨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개인들은 많이 팔 텐데 언론이 자극까지 시켜버렸으니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얼마나 많이 팔겠어요. 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수급을 역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나아요. 언론이 너무 신경 쓰인다. 그냥 언론은 지금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 게 일단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소비가 되어야 광고를 많이 받고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을 광고주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쓰여지고
또 현재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쪽으로 쓰여집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주 전공이 언론 쪽이에요. 언론하고 경제 금융을 두 개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서 방송국에도 많이 가보고 신문사도 많이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친구들도 지금 현재 언론 계통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도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려운 쪽으로 막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언론의 의도와 시장의 의도 이런 의도들을 좀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에 돈을 가지고 들어온 세력의 혹은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기관도 외국인들도 다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새 돈을 쓴 쪽이 그냥 새라고 보는 거니까 그들이 뭘 의도해서 이 돈을 썼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 뭐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하잖아요. 항상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왜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 왜 오늘 이 종목은 물량을 오늘 여기다 가둬놓고 왜 오늘 두올산업은 1,500원을 누군가 28만 주를 매도 호가에 막아놓고 왜 못 가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의도를 자꾸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 흐름들이 보이고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개인들을 당하게 만들어서 그냥 떨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의도를 더 많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돈을 쓴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리고 시장의 의도. 그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서 의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죠. 가장 중요한 종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의 의도. 기관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이 쓰여지는데 왜 그게 쓰여질까? 왜 이렇게 만들까? 이 종목이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왜 이런 흐름을 만들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감 방송을 쭉 듣다 보시면 그 의도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세계 증시의 흐름. 이 세계 증시의 흐름은 지금 최근에 어제 뉴스에 나왔죠. 2019년에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약 2경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지금 조 단위도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2경원이래요. 약 2만 조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증시 때문이죠. 일단은 미국 증시 때문이고 이거와 연관해서 유럽 증시 때문이고 일본 증시 이런 영향들 받겠죠.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선진국 증시의 영향이 컸던 거죠. 선진국 증시일수록 2019년 장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지막까지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한 상태인 겁니다. 내년도에 재선이 거의 뭐 정말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깨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선거가 점점 임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깨버리면은 막판에 표심 다 잃는 거니까 최대한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내년에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건 입장을 바꿔서 또 의도를 파악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내년에 임박했는데 또 증시 엉망으로 만들 만한 상황을 만들면 다 잡아놓은 표심 또 막판에 뺏기면 다시 돌아올 시간도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당연히 그런 의도들이 어떤 올해 많이 나왔던 안 좋은 내용들이 내년에 다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열심히 일궈놓은 이 미국 증시를 망가뜨리려는 행동을 최소화할 거고 최대한 재선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 분석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는 지금 꼭대기다라는 또 언론 글이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가 조만간 폭락을 할 거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작년 12월에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 갈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때가 이때잖아요. 남들은 다 앞으로 계속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소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신고가 갈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때 그것과 지금 비슷한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내년도 트럼프가 재선 완료될 때까지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증시 흐름은 이래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거꾸로 갔죠? 우리 증시는 일단 가장 경제 지표가 가장 어려웠을 때고, 모든 각종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웠잖아요. 반도체 경기도 최저를 찍었을 때고, 뭐 자영업도 지금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는 못 따라갔고, 약 2년, 3년 전쯤, 2, 3년 전쯤 최순실 사태로 해외 증시를 흐름을 우리만 못 따라갔을 때처럼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때처럼 이때처럼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때, 이거 뭐야, 코스 닭을 보자. 세계 증시가 치고 달릴 때 우리만 못 갔던 이때처럼, 이때 최순실 사태 막 시위만 할 때였거든요. 광화문에 모여서. 이때 우리만 거꾸로 갔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키 맞추기가 돼버린 거예요. 시기가 되니까. 이때처럼 지금도 우리만 거꾸로 간 모습이었습니다. 키 맞추기 될 때 가장 화끈하게 제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증시가 우리 증시예요. 약간 민족성도 약간 조금 닮은 것 같아. 우리 증시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전 세계 어떤 증시보다 가장 빠르게 키 맞추기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움직임이 화끈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이 세계 증시 흐름에 우리만 뒤처졌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지금 싼 주가가 그 주식시장이 어디지? 라는 분석을 통해서 자금이 된다면 우리 증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PBR이 1 이하인 국가가 우리밖에 없어요. 주요 증시 중에,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청산 가치 대비, 그냥 지금 모든 종목을 그냥 다 상폐시켜가지고 가치대로 다 돈을 어디서 준다, 돈을 환전해 가라 했을 때 현재 시총보다 현재 시총보다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했을 때 받는 가치보다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국가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요 증시 중에. 그 상황이니까 한 방에 키 맞추기 될 수 있는 환경이 내년 초에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돈을 오히려 쓸 수 있으면 써야 될 때기도 하고요. 나가는 건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주식에서 하다가 손을 떼는 건 무조건 그냥 손실 확정,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기는요. 8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8월 달에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노는 돈 있으면 다 써도 된다고 했을 때 돈을 쓰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냥 주워 담기가 됐던 거죠. 지금 시기 좀 올라갔죠?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중간에 조정 거치겠죠. 그 조정 파동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올해 1월 2일, 3일, 4일 오전까지가 약간 그런 모습이었죠. 1월 2일, 3일, 4일이 내려갔던 때, 요때죠, 요때. 딱 요때네, 그쵸? 1월 2일 음봉, 1월 3일 음봉, 1월 4일 오전까지 음봉. 딱 이런 시기가 주어진다. 내년 초에 주어진다. 돈을 진짜로 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의도는 일단 배당락을 커버했어요. 오늘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왔죠. 그 정도로 시장은 지금 굳건하게 유지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같은 내용, 같은 얘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은 사실 뭐 특별하게 대형주들이 먼저 증시를 끌어올리고 중소형주들이 나중에 뒤따라서 키 맞추기 되는 거니까 약간 선진국 증시가 먼저 간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 증시 같이 좀 뒤처졌던 증시들이 한 방에 키 맞추기 되는 흐름과 약간 비슷해요. 뭐 그런 원리라고 좀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진 것 같네요. 12월 30일 월요일에는 전체 공개방송, 장중 공개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공개방송을 할 거고, 연말 마감하는 방송이라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30일에는 장중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주말 잘 쉬시고요. 마지막 거래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